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자체를 해결하는 문제는 사실 많이 해본 문제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다양한 풀이법도 존재하고 그 풀이법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풀이 방법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어떤 얘기들을 할 거냐면 판별식, 세 번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켤레근에 관해서 조금만 심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어떠한 두 개의 값 A와 B를 곱했을 때 0이 나왔다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될 것입니다. A가 0 또는 B가 0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x-2 곱하기 x-4는 0이 되고 x-2 또는 x-4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는 2 또는 x는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식으로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있다면 얘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빼기 1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 되고 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4 또는 x는 2가 되겠네요. 물론 당연히 앞에 구한 인수분해 이용한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일반적인 문자에 사용해서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있다면 우리가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제곱분의 b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걸 정리하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가 되고 b제곱이죠. 얘가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정리해서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다시 a로 양변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용하고 x 플러스 2a분의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이번엔 이 2a분의 b만 넘겨주면 어떻게 바뀌느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얘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근의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외우내죠.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할 a 값이 1, b 값이 마이너스 6, c 값이 8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렇다면 x는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되고, 얘를 정리하면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는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당연히 2분의 8과 2분의 4니까 x는 4 또는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제 판별식,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판별식은 우리가 아까 근의 공식에서 말한 근의 공식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보통 우리가 d로 표시하고 얘를 판별식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던 부분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얘를 왜 판별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 루트 안에 음수가 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였죠? 허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별식 안에 있는 값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구한 근이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몇 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 판별식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루트 안에 있는 이 d가 양수이다 라는 게 발견되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근의 공식을 한 번만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인데, d가 양수인 것만 확인됐다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판별식 d가 0이라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에서 d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무엇만 남느냐? 마이너스 2a분의 b만 남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불렀느냐? 자, 두 개의 실근이 아니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진다. 조금만 더 배우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인데 d 안의 값이 0보다 작다는 뜻은 이 부분이 허수로 표현된다는 거고, 허수로 표현된다는 뜻은 실근이 아니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판별식 d를 이용하면, 자, 실근이 2차 방정식 근이 실근이 될지 중근이 될지 두 허근이 될지, 실근을 가진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같은 두 실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판별해 준다 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이름 붙여서 사용합니다. 실제 만약에 여러분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다면 판별식만 사용하면 됩니다. 실제 내가 두 근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네의 근을 구해봤더니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다고 합시다. 뭐 같을 수도 있고요. 이 두 개의 근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내가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는 걸 안다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조사해 봤더니, 자,
그대로 전개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 나옵니다. 얘가 바로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줬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a분의 b에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두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근의 합을 2차 방정식의 개수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 더. 두근의 곱을 구할 때 두근의 곱을 살펴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이용해서 a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c를 했더니 알파 베타가 나오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제 두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근의 합과 곱을 개수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이번엔 두근의 차를 이야기해 볼 건데 두근의 차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곱셈 공식에서 했던 내용이죠. 즉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 방금 전에 한 거 빼기 4 곱하기 a분의 c를 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빼기 a제곱분의 4ac는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를 씌워줬다고 생각하면 절대값이 붙고 루트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좀 더 외우기 좋으려면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d라고 외우고 있으면 두근의 차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위쪽에서 설명했던 이 내용과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 좀 켤레근에 관한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허수란 숫자를, 즉 복소수 체계를 배운 상태에서 2차 방정식은 언제나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사실, 두 개의 근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두 개의 근이 실근일지 허근일지, 실근이라면 서로 같은 애인지 서로 다른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두 개의 근을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두 개의 근의 가장 큰 특징이, 다시 근의 공식으로 돌아가면 두 개의 근을 갖는다면 걔네들이 어떤 특정한 값에서 부호만 다른 애를 더하고 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 사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와, 저 표현이 조금 다시 지우고 할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2a분의 루트 d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d, 얘네 둘을 하나의 쌍으로 살펴봐서 얘네를 켤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신발도 한 쌍을 한 켤레라고 부르듯이 쌍이란 뜻에서 켤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켤레라고 부르고 났더니 어떠한 특징이 생겼느냐. 첫 번째, 만약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내가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살펴봤더니 a와 b와 c가 모두 유리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a, b, c가 모두 유리수인데 내가 하나의 근이
n 플러스 루트 n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개수가 유리수인데, 타유리수인데 무리수가 나왔을까? 그렇다면 다른 하나의 켤레근은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켤레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를 내가 조합해서 x에 얘를 대입하거나 확인해봤을 때 유리수들을 조합해서 무리수근이 나왔다면 다른 하나는 그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 2차 방정식에 루트가 씌워진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씌워진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루트 n이라는 애가 나왔다면 자, 다른 하나의 근은 그것의 켤레근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좀 더 어렵게 2차 방정식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A, B, C가 모두 실수입니다. 자, 실수만으로 계산했는데 하나의 근이 이런 식으로 루트 QI라고 할까요? 자, Q도 실수니까 P도 실수, Q도 실수라고 했을 때 허수근이 나왔다고 합시다. 허근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허근이 나올 가능성은 다시 살펴보면 저 근의 공식에서 루트가 씌워진 부분 외에는 허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근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얘의 켤레근인 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하나의 실근을 알게 됐어요. 하나의 실근이나 허근을 알게 됐습니다. 빨간색으로 할게요. 실근이나 허근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개수를 봤더니 자, 전부 유리수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실근이 무리수가 나왔다면 켤레근 다른 하나를 추측할 수 있고 실수계수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만났다면 켤레근을 이용해서 다른 하나의 근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질문 달아주시면 마무리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